안녕하십니까, 원투빅그룹 스테이트입니다. 주식시장이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일단 테이퍼링에 관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연준이 3천조 원이 넘는 돈을 작년 3월에 풀었고, 그 이후로 1천조 원이 넘는 돈을 지금까지 풀고 있습니다. 돈의 힘은 엄청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돈의 힘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전 최소 3년은 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한다면 저는 테이퍼링으로 인해 현재의 자산 가격을 유지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테이퍼링을 하면 쟤도 팔고 너도 팔고 다들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겠지, 이러한 컨센이 형성되면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식을 사면 안 되는 이유는 천 가지 더 넘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코어가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은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짱이 있어야 된다. 머리보다 배짱이 있어야 된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피터 린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하락은 정말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그저 가격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가격은 본질을 표상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본질을 표상한다면 우리의 주식 투자는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유동성의 힘은 엄청납니다. 저는 내년에 한국 기업들의 이익, 즉 코스피의 이익이 유지가 된다면 랠리를, 오래 못다한 랠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익이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익의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들 반도체를 안 좋게 보고 있지만 반도체는 내년 하반기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그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기존의 생활 방식과 융합되는 것이고, 민간부터 시작해 기업단까지 많은 부분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빅테크의 투자가 여기서 멈출까요? 얼마나 그들이 오랫동안 멈출 수 있을까요? 1년도 못 버티고 증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DDR5와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PIC Express Gen 5.0 그리고 윈도우즈 7, 11 등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투자를 더하면 더하지 안 할 시점이 아닙니다. 몇몇 해외와 국내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만의 유통업체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내년을 보고 있진 않습니다. 올해 말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사실 내년 상반기에 한국 시장에 버블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코스피의 대표주인 반도체가 오른다면 사람들은 다시금 달겨들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국가로 이해되는, 반도체 주식이라고 이해되는 한국의 반도체 업황이 호황이라면 원화도 강세로 돌아설 것이고, 왜냐면 반도체 강세의 성장의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외국인들도 들어오면서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익이 훌륭하고 저금리인데도 3,300포인트를 제대로 뚫지 못하는 이유는 올해가 피크고 내년부터 이익이 하락하는 것 아니야? 라는 우려 때문인데, 그리고 최근 2021년 예상 코스피 어닝을 보니까 조금씩 하락하고 있더군요. 계속 가을 한 여름까지는 우상향하다가 지금 약간 좀 고점 찍고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반도체에 대한 전망 하향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다들 좀 얘기를 잘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게 타이밍이 묘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 저는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만약 반도체가 반대로 상승한다면 어떡할 건데, 올해가 피크가 아니라면 어떡할 건데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업황이 문제가 안 된다면 코스피는 최소 3,500포인트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에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증권주가 오르고, 그럼 또 증권회사들이 증자를 하고, 왜냐 시장이 좋으니까. 그럼 시장은 또 과열로 가다가 내년 여름이나 가을쯤에 저는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와 함께 또다시 올해와 같은 현상,
이익 피크아웃으로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 주식을 조금씩 팔고 달러화를 조금씩 모아가는 것으로 현재 시나리오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뀔 수 있는 게 만약에 2023년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어진다 라고 지금 업황이 만약에 보인다면 달러화를 굳이 모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물론 주식은 이제 슬슬 좀 정리를 하고 현금은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주식을 다 팔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업을 공부하다 보면 시장과는 상관없이 이 기업은 어차피 올라갈 거야, 돈 잘 벌 거야, 시장이 알아줄 거야 하는 기업들은 어차피 가져가야 되긴 가져가야 되는데, 시장의 상황 자체가 녹록치 않으면 우리의 기업과 상황은 반대로 우리의 수익률이 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은 지금 가져가야, 그때 되면 이제 가져가야 될 때라고 보고, 왜냐면 시장이 과열이 되면 어느 정도 시킬 때가 오게 되고, 그게 사실 말이 시킨다는 거지 주가의 하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현재 가지고 있고, 이제 좋은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물론 호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산업 중 하나인 2차전지. 2차전지가 문제입니다. 2차전지가 왜 문제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아주 훌륭한 기업이 있죠. 근데 그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하는데, IPO를 하는데, 저는 정말 증시 자금을 그 회사가 다 가져갈까봐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정말 많이 되는데, 제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들고 있어도 그 기업을 사줄 자금이 안 들어온다면 안타까울 텐데요.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의 시가총액이 67조 원 정도 되는데, LG 엔솔이 대충 50조에서 100조 사이 정도 시총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최근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인들의 2차전지 사랑과 이번 한국 시장 조정에서도 2차전지 업종은 크게 빠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람들의 컨센서스는 앞으로 3년은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니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업종이다, 안전한 업종이다, 이러한 컨셉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LG의 엔솔이 상장이 된다? 아마 저 예상 시가총액의 상단에 배치가 되겠죠, 가격이. 그러면 카벤과 크래프톤의 합산 시총보다 큽니다. 100조라고, 최대치인 100조라고 가정시 코스피는 4.3% 물타기 되는 것으로, 숫자를 믿는다면 코스피 자체로 보면 4.3% 하락되어야 되는 악재입니다. 보통 악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악재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했는데, 인플레가 너무 강하게 나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기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의 컨센이 형성될까봐 두려웠는데, 인플레의 주요 원인인 유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해서, 물론 이제 유가 관련된 회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유가가 많이 하락해서 저는 이러한 우려를 덜었습니다. 고점인 76달러에서 24% 정도 현재 빠진 상황이고요. 이렇게 현재 상황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 신흥국 증시가 흔들리고 유럽 증시가 흔들리니까 매파 중에 매파인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수 총재,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연은 총재들 이름을 다 외우는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람도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를 말하며 미국 기준 금요일, 그러니 대략 이틀 전에 테이퍼링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정할 수 있다고도. 이런 거 보면 매파가 비둘기파가 매파로 싹 돌변할 때도 있고, 매파가 비둘기적인 발언도 해주고, 결국 제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것은 연준은 자산 가격, 부동산 그리고 주식 등의 과열과 버블 우려만 없으면 더 완화적으로 경기를 아주 강하게 부양하고 싶을 겁니다. 단지 자산 가격이 문제가 될 뿐, 자산 시장이 문제가 될 뿐인지요. 저는 이번 발언을 놓고 다시금 느끼는 게, 우리 뒤에는 연준이라는 푹신한 침대가 받쳐주고 있구나. 정말 주식하라고 등을 떠미는구나. 고맙다. 물론 증세라던가 이런 우려도 있고, 자산시장의 상승이 실물경제에 사람들의 참여를 안 하게 만드는 중요 이유로 떠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돈의 힘은 안 사라진다. 이게 팩트이고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점 징후 중 하나인 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어차피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믿는 게 이제 고점 징후 중 하나인데 20일에 8월 20일 금요일에 코스피가 하락을 할 때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되게 고통스러워 하더군요. 이빨 꽉 깨물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 고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고 반도체도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시간은 지금 꽤 많이 지났죠. 그래도 요약을 해드리면 중국은 이제 선불론에서 공불론으로 가는 겁니다. 소수만 잘 사는 것이 아닌 이제 다 잘 살아야 된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의법치국이 나온 것이고 이로 인한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 주가가 이제 급락한 것이죠. 사실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너무 안 좋고 워낙 훌륭한 회사들이 이렇게 싸지니까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이 중국 정부의 기조가 몇 달짜리도 아니고 몇 년짜리라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이랑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담아보셔서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어느 정도 가져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경험도 자주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중증시의 하락으로 인해 신흥국의 투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한국도 같이 맞은 것도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게 현재 상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테이퍼링과 더불어서 반도체는 이제 빅테크의 증설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업들 자체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빅테크뿐만 아니라 그 밖에 수천 가지의 기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버티면 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더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참고로 IFRS 17 적용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약 이것이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미국이나 중국 쪽에도 매력적인 손해보험사가 있으니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제가 처음 영상 찍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주가의 유일한 호재와 악재는 주가의 높낮이라고. 지금의 조정은 본질적인 것이 진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조정은 호재입니다. 호재 중에서도 꽤나 큰 호재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시금 가격이 본질을 표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밝힙니다. 이번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아주 행복하게 보내세요. 힘내세요.